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지해드린 대로 우리 혜진이 형이랑 김고은 배우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시부야 구독자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혜진입니다. 네. 네. 네, 김고은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김고은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 또 영화를 이번에 하나 새로 개봉하신다고. 김고은 씨 어떤 영화인지 한번 그래도 설명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영화 파묘라는 영화인데요. 파묘. 네, 그 최민식 선배님과 유해진 선배님, 저 그리고 이도현 배우가 함께 나오는 오컬트 영화이고요. 입니다. 장재영 감독님의 신작. 그 장재현 감독님은 오컬트 계 아주 그냥 진짜 특화된 분이시죠. 이 작품 같은 경우만 해도 그냥 진짜 약간 공포 영화하고 다른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겁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무서울 텐데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감독님이 한 3년 동안인가를 계속 이쪽 무속인도 계속 가갖고 공부하고 뭐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공을 들인 예, 그냥 순간에 공포만 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공부를 했어요, 진짜. 네. 아마 이것도 그 감독님 스타일이시라면 그 단순히 시각적인 재미가 아니라 분명히 그 드라마를 따라가는 재미가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전작을 보면 일단 어떤 배역을 맡으셨는지 한 분씩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 최민식 선배님하고 같이 예전부터 그러니까 마치 그 형 동생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데 이제 콤비구나 콤비. 콤비죠.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하고 BP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최민식 선배님은 그 땅을 보는 그 직관이시고 저는 내노라 하는 그런 장의사예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 상당했을 때도 그 장례를 치를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갖춘.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둘이 콤비로 이렇게 어디 땅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어디 장례를 치르러 간다거나 이런 일을 해주는데 그때 이제 알고 지내던 그러던 어느 날 뭐 이런 거네. 화림 역으로 나오는데요. 화림이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는 건 어때라는 제의가 들어오죠. 아주 큰 돈을 제시한 그런 그래서 그럼 같이 해볼까 해서 어떤 일을 닥쳐가는 그런 일이에요. 그럼 비즈니스 파트너로 이제 3명이 엮이는 4명이죠. 네, 저의 또 그 제자가 이도현 배우. 이도현 배우님. 네. 그러면 고은 씨는 저 혜진이 형이 장의사고 고은 저는 씨는? 이제 젊은 무속인인데요. 굉장히 신발이 좋은. 이제 갓신 내림을 받은? 그건 아니고 갓신내림을 받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유능하고 네, 좀 클래스가 있는. 소위 말해서 페이가 높죠. 네, 높아서 이게 차도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네, 그런 무속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의뢰인이 되게 부유한데 이쪽한테 의뢰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인 거죠. 그게 내가 볼 때는 그 감독님이 분명히 그 부분도 조사를 하셨을 거야. 왜냐면 내가 엊그제 사바 봤다 그랬잖아요. 거기도 앞부분에 그 무속하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다른 이유로. 근데 그 장면에 앞에 벤틀리가 서 있어. 진짜로. 근데 실제로 그거 분명히 감독님이 일부러 그 차를 갖다 놨을 거라는 거지. 그 정도 급이 되는 분이 오셨다. 우리는 틀리가 나와요. 벤틀리가 없고 틀리가 나와. 아니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 틀리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좋은 차 탑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지. 네. 벤틀리 나오지 않지만 틀리가 확실히 나오는 거죠? 네. 그런 대사가 있어요, 진짜. 그렇지? 있잖아. 있죠. 최민식 선배님이 누가 예고편에도 할머니 나왔어요. 틀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있어요.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저희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예고편을 한번 같이 보고 거기 나오는 장면들 가지고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봐요.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저게 사람감 맞아?
이 사람아!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지금 예고편 같이 봤는데 많이 보셨죠, 같이? 예, 예고편 많이 봤죠. 근데 그 우리 김고은 배우님이 손으로 이거 뭘 이렇게 맞아. 까만 거 긋는 거. 그래요, 그죠. 너무 그게 뭐 무슨 뜻인지 어떤 표현인지도 모르지만 사람이 되게 섬뜩하게 하는. 그게 그림이죠? 맞지. 네. 그뭐 삼시세끼 찍으신 건 아닐 거예요. 여튼 그래서 예고편 보고 되게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 되게 기대가 많이 된다고. 아니 저만 해도 사실 너무 기대가 되고 사실 이런 영화는 형 처음이죠? 네, 오컬트는 처음에. 김고은 배우님. 저도 처음. 그러면 촬영 현장에 가면 하루 종일 이런 걸 찍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고은 씨가 대살굿이라는 게 있어요. 굿 중에 그거는 이제 큰 규모의 굿인데 그것만 찍는데도 한 며칠 걸렸던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하루 리허설하고 하루 찍고. 그때 나는 고은 씨 보고서 저걸 어떻게 찍으려고 그러지? 라는 진짜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저 입장이 돼보잖아요. 그 배우는 쟤 저걸 언제 찍지? 근데 진짜로 많은 공부와 많은 연습과 많은 미치도록 막 그런 에너지가 엄청 필요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걸 또 엄청나게 또 잘 해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 제작 보고회 때 최민식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거 보고서 굿하는 거 보고서 투잡 뛰는 거 아니냐고. 그 정도로 너무 무속인으로. 그 정도는 이제 되게 잘하고 되게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그 영화에서 이제 좀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뭐 이게 지금 흘러가는 장면 중에 하나. 요 분들이 지금 계속 아까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기대치가 너무 너무 기대를 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이 영화에 대한 기대치 느끼십니까? 네, 오컬트 영화를 되게 장재영 감독님 그 작품을 되게 기다리는 분도 엄청 많고 매니아가 있으시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마 보면은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너무 재밌게 볼 것 같아요. 이런 영화 찍으려면 저 파묘하는데 저 산에 가면 뭐 며칠씩 저 동네 있잖아요. 무섭은 일이나 어떤 뭐 섬뜩한 일 같은 건 혹시 영화 찍으면서 없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없었던 것 같아요. 예상에서.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 그 자문을 해주는 정말 유명한 그 만신이라고 하죠. 그 무속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늘 현장에 상주에 계셨어요. 자문하시는 그 무속인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 때문에 아마 얼씬도 못하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촬영 굿 장면 찍기 전에 그 주변 산이나 이런 데를 다 도시면서 맞아. 발로 땅 다 밟으시고 맞아. 이렇게 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역할을 표현하면서 그래도 뭐 형도 장의사라는 역할, 염을 하는 또 무속인이라는 역할이 사실 쉽게 접하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뭐 표현하면서 좀 뭐 어려웠던 점이나 그런 건 좀 없었나요? 나는 어려운 게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니까 어려운 게 저는 되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뭐 저는 뭐 그렇게 크게 할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사람과 같은 손놀림이 필요할 정도. 응? 그러니까 뭐 끈을 묶더라도 평생을 해본 사람. 그렇죠. 끈을 묶더라도 참 늘 했던 사람 같은.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건 아마 고은 씨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또 익숙해 보이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그거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그 무속인들이 해야 될 것들이 굿도 있고 뭐 무슨 소리도 있고, 그치? 근데 저는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 그 경문 왼. 그러니까 맞아. 홈 부르기 뭐 하는 장면이 네네네.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무속인분들이 경문을 막 외시면서 징도 치시면서 하는데
근데 그게 다 음을 타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징도 또 두드리면서 거기에 또 맞춰야 되고. 그치? 음을 탄다는 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리듬이 그러니까 뭐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그 네네. 중얼중얼을 음을 타시면서 중얼중얼 사실 하는 이게 하는 그것도 거예요. 되게 생소한 그런 것들이죠. 다 암호 같은 말들이잖아요. 뭐 사마희상 군순 군순 사살기수 뭐 하여튼 뭐 이런 그런 우리는 이해 못 일상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또 음까지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막 정말 공부를 음을 타야 되는데 그 음이 정해져 있어요. 설마 악보가 있는 그러니까 건 그게 아니에요? 애드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다른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말 해야 되나? 내가 이제 처음 그걸 연습을 하는데 음을 타려고 이제 목소리를 내는 순간 너무 내가 너무 경박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해서 높은 구속인이어야 되는데 아니 너무 뭔가 이렇게 허스키하고 뭔가 이렇게 딱 이게 뭔가 포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초짜 같은 느낌이라는 거지. 청량하고 맑은 거야. 되게 등줄기가 소름이 막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저그 점이 제일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 부분을? 그냥 될 때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문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그것도 정해진 대사가 정확하게 단어로 나와 있어요? A4 용지 한 3장 페이지 되는 그 분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그냥 사실 똑같이 적당히 해도 모를 똑같이 해야 될 거야 똑같이 아마. 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분들이 쓰는 그 경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그 뜻을 풀으면은 어떤 뜻이 되는 말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아무 말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이요 뭐 오셔서 우리를 구워 살펴소서 뭐 이런 말을 되게 다 이제 의미가 그렇죠, 있는 그렇죠. 말들이군요. 맞아요. 그때가 아마 불러오는 거죠. 그치 혼을 부를 때 오소 막 왜 안 오시나 뭐 때문에 안 오시나 뭐 때문에 안 오시나 뭐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이거 해서 오시라고 저거 해서 오시고 뭐 이렇게 그런 다 뜻이 있는 거구나. 그렇지. 근데 사실은 그거 그냥 이제 좀 풀어 해서 좋을 텐데. 풀어서. 아이고 어서 어서 이러면 좋을 텐데. 그거를 음을 똑같이 넣어서 우리말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말로. 이제 그만두고 빨리 오시 뭐 이런 약간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타려고 하니까 지금 좀 약간 안 되죠. 그 혜준이 형은 뭐 요즘 좋게 뭐요? 근황 같은 거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뭐 저는 저 도그데이즈 그러니까 이게 설 전에 도그데이즈 설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파묘 이렇게 같은 달에 또 두 개가 개봉을 했어요. 하나는 도그데이즈는 했고, 이미 했고요. 네. 그래갖고 요즘 홍보하고 뭐 또 무대 인사하고 그러냐고 계속. 동네 통장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그때 그 소나무 이전 건과 지붕 수리 건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제 후속 조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총무인데요. 그 부분 좀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그 빌라가 1년 주기예요. 총무차리가. 그래서 이제 다음 분한테 넘겨드렸고요. 통장 이취임식을 했습니까? 예, 그럼요. 그래서 인수인계 확실히. 인수인계 하고 전 그래서 이제 넘겨 받으신 분이 이제 추진을 해서 이제 저기 뭐 정원 관리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이런 거 다 했고요. 네네. 네, 지분권은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권이 아직 어쨌든 수건 사업인데 그게 아직 미완의 단계로 요 다음 분에 갔군요. 옆집으로 간 건가요? 그렇죠, 옆집. 옆집으로. 예. 옆집 사시는 분이 이제 관례에 따라 옆집으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유해진 테니스 실력 과연 어디까지 왔나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테니스가 그때는 한참 막 불이 붙었었는데 안 하던지 맨 평생 등산을 하시던 양반이 갑자기 테니스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우리로서는 좀 불이 일로 붙었어요. 그래서 엘보로 그래서 근데 테니스만한 운동이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 재미나 네네네. 잘 치면은 근데 불이 일로 붙어가지고 그래갖고 요즘은 또 수영으로 또 틀었어요? 예, 수영으로 또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예. 고은 씨는 혹시 좋아하는 운동이 있습니까? 고은 씨 운동 좋아해요? 뭐 딱히 안 좋아해요. 스키 잘 타요. 스키. 보드. 보드. 그러니까 웬만하게 운동 신경이라는 것은 좀 네네. 있는 편입니다. 근데 나는 고은 씨는 다 잘할 것 같아.
아니 내가 다른 거 진짜 하는 게 없나? 딱히 뭐, 어. 네, 뭐 살기 위해서 하는 정도. 진짜 필라테스 이런 것도 안 한다고? 거짓말. 필라테스는 제 취향이 아니에요. 진짜? 필라테스는 안 하고 하더라도 이제 뭐 헬스. 짐 가서 하는 거. 네. 차라리 중량을 치겠다. 필라테스를 하는데. 근데 거의 맨몸 운동을 하긴 하는데 근데 필라테스는 뭔가 좀 답답해요. 간질간질. 아니 달리기 잘할 것 같아. 달리기 이제 한때 잘했죠. 이게 약간 고은 씨도 약간 시원시원한 성격일 것 같아. 아까 그 얘기 뭐 말도 잘 타신다고. 참. 말도 어릴 때 많이 탔었고. 아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어릴 때 어쨌든 왜 그 우리 고은 씨 하면 또 유명한 이력 중에 하나가 이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릴 때 어쩔 수 없이 그 중국에서 좀 오래 사셨다고 중국 시골 마을이라고 들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몇 살 때 사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4살 때 가서 14살 때 이제 한국에 왔는데 사실 그러면 그냥 외국인이었네. 14살까지는. 아니 한국말을 잘 뭐 이렇게 근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아빠랑 엄마가 집에서는 중국어를 못 쓰게 하고 또 그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그 중국은 비디오로 해가지고 빌려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논스톱, 봉거동락 뭐 이런 거 1박 2일은 혹시 그 1박 2일은 없었죠. 그때는 2004년도에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없었어. 그랬고 이제 그래서 아니 그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밖에 나가면은 중국말이 더 편한 나이였겠다. 그렇죠. 왜냐면 LA에 또래니까. 사는 한인 친구들이 사실 한국말 잘 못하는 수밖에 없다고. 학교 가면 다 나가면, 미국 친구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럼 고은 씨도 약간 그런 환경이었어요? 어땠어요? 네, 저는 특히나 한국 사람,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없는 음.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중국어가 좀 남아 있어. 근데 뭐 많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지금 중국을 가면 생활에는 불편은 없을 정도. 아니요 버벅대요. 이제 많이 좀 네. 까먹었구나. 너무 어렸을 때 단어도 와가지고. 까먹고 그래서 버벅대긴 하는데 이제 급할 때는 모르겠어요. 물론- 막 튀어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뭐 어떤 추억의 음식은 있어? 추억의 음식은 이제 그 학교 앞에 그 아침에 거기는 이제 조식 문화가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저기 아니야? 그 쌀죽 같은 거 하고 아니면은 그 저기 꽈배기. 꽈배기. 그치? 꽈배기랑 그 콩물. 콩물. 맞아 콩물. 그래. 담가 먹고 이런. 그리고 왜 장아찌가 아니 침샘기를. 나도 그거 좋아해. 그 콩물을 나 그게 좋아. 그 추러스처럼 생긴 거. 그래 맞지? 그거 그 꽈배기 거기에 저것도 있잖아. 그 저기 장아찌처럼 우리나라 장아찌 같은 게 있어. 그 뭐 짜샤이? 그래. 짜사이 뭐 이런 거. 그런 거랑 같이 아침 그거 먹으면 그렇죠, 그치? 그렇죠. 맞아. 예전에 무사 찍으러 한참 있었으니까. 형 중국 로케를 가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억이 있지 나도. 그렇구나. 야, 콩물. 근데- 아니 아까 뭐 말도 그냥 지나가다 탔다고 막. 네, 그 호숫가가 큰 호숫가가 있어서 그 근처 이제 말 탈 수가 있어가지고 주말마다 이제 말을 타러 가고. 그럼 가면 뭐 한 돈 내고 뭐 이렇게 타는 겁니까? 네, 뭐 그쵸. 어. 그래서 그냥 뭐 호숫가 근처 달리고 산 달리고 막 이런. 아니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러운 유년기를 보냈던 거든. 우리는 형 거의 그냥 너무 도시니까. 그러니까 청주는. 맨 가는 게 청주백화점. 백화점에서 살았으니까. 아이 진짜. 우리는 너무 도시여가지고 이런 추억이 너무 좀 저는 부럽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롯데리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청주에? 우리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롯데리아가 없었어. 무슨 햄버거 드셨어요? 햄버거 잘 안 먹었어. 저 때도 햄버거 없어가지고. 그러면 고은 씨는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는 아직 어린 나이에 사실 중국에서만 계속 살다 넘어왔으니까 어찌 보면 한국 요 학교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좀 걸렸죠. 친구 사귀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사춘기 시작 전까지 있었던 건가? 하여튼간 뭐 그 예민할 때야. 예민할 때. 14세 왔대. 그럼 예민할 때야. 그러면은 와서 조금 힘들었겠다. 네, 와서 네, 막, 맞아요. 막 부모님께 반항하고 막 문 쾅 닫고 막 이랬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문 쾅 닫으면 이제 놀래가지고 또 그거 해야지. 바람 부모님께 사과하고 이런 거. 탕 닫고 나서 딱 나. 바람이 불었어. 바람 핑계 대고 괜히 미안하니까. 혼날까봐. 쳐가지고 혼자
뭐 화는 나지만 또 혼날까 무섭기도 하고 모든 이 감정이 섞인 거죠 이게. 울음은 나는데 그것도 삼키면서 얘기하는 거 뭔지 알죠? 야 이게 배운가요? 이 감정을 믹스해서 하나로 한 톤으로 뱉어내네요. 예. 아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어렸을 때 그랬던 거. 그러면 고은 씨는 그렇게 학창 시절 보내다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이 연기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아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그거는 저는 원래 그 어릴 때부터 아빠가 DVD 중국에 DVD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영화를 워낙에 좋아하시고 저희한테 많이 보여주시고 이래서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거에 그냥 되게 가깝게 느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 배우가 되고 싶었다기보다는 그걸 만드는 일원이 되고 싶었는데 그랬죠. 아 스태프, 감독이나 뭐 작가님이나 네. 뭐. 근데 그게 어떤 그 카테고리가 있는지를 몰랐었으니까 네네네. 그걸 공부해보고 싶어서 이제 예고를 진학을 하게 된 거고. 예고. 네, 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다가 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한예종으로 갈 때는 연기 쪽으로 그때는 이미 마음을 굳힌. 네, 근데 예고에 들어갔을 때 이제 선생님께서 연기 한번 해봐라. 왜냐면 그때 1학년 때는 아직 그 전공을 나누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연기과도 영화 파트를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다가 2학년 때부터 정하는 건데 선생님이 연기를 해봐라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무대 위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요것이구나. 아 요게 내 길이다. 그래서 한예종은 바로 들어갔나요? 아니면 재수나 뭐? 바로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오늘 또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배우분들 가끔 라이브 나오시면 유해진의 하루, 김고은의 하루 이런 거 저희가 좀 밀고 있거든요. 궁금한. 그러니까 평소에 작품을 하지 않을 때 과연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를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채워나가는지.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하도 먼저 산 얘기도 많이 요즘도 하고. 사는가? 요즘은 이제 산은 조금 덜 가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고은 배우가 한번 궁금할 것 같아요. 일상. 그럼 고은 배우님의 일상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자, 저는 근데 진짜 뭐 특별할 게 없고 지리멸렬하다. 네, 그냥 눈 떠질 때 일어나고 눈 떠질 때 일어남. 눈 떠질 그리고 때. 저는 약속보다는 번개가 좋고 네. 그건 나도 그래. 그 혹시 부모님이 충청도? 저희 충청도 사람들은 늘 여지를 둬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잘 안 잡아요. 그래서 그럼 그때 봐서. 그러니까. 그래 그때 봤어. 시간 되면 갈게. 연락하자고. 그렇지 그렇게. 만약 해야지. 약속이 잡히면은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쵸. 꼭 가야 되는 맞춰야 되고. 근데 그냥 띵까띵까 하루가 있는데 갑자기 누구랑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삼겹살 콜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다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꽁 시간이 생긴 느낌. 그 이제 그래서 삼겹살 먹고 또 흥이 하면은 이제 또 노래방 가고. 노래방 되게 좋아하더라고. 노래방을 또 좋아하세요? 네. 노래방은 이제 노래를 엄청 잘하잖아요. 그건 이미 너무 많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간 그 조근조근하게 속삭이는 듯한 노래 이런 거 엄청 잘하시는데 지르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르는 거요. 영웅 봐요 영웅. 그러네. 네. 그 뮤지컬 영화를 하셨구나. 네. 그럼 18번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래방은 사실 노래방에 가서 뭐 노래를 우리가 잘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 흥과 그 분위기, 우리 그런 걸 또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두 분도 같이 가봤죠. 우리 그 저기 촬영장에서. 네네. 예. 그러면 이제 뭐 좀 일찍 끝났네. 스태프들하고 이제 이렇게 딱. 근데 진짜 엄청 잘하더. 그리고 또 되게 오래 불러요. 한 번 잡으면 안 되는. 거기 아니지. 노래방의 그 공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네. 계속 여기 30분 연장이요. 1시간 근데 연장이요 이거. 저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노래방? 그러니까 왜냐면 약간 폐쇄된 곳을 조금 근데 그래서 몇 번 갔는데 그냥 있었어요. 형은 그냥 따라간 거야? 부르셨잖아요. 물론 그러다가 또 흥이 붙으면 또 막 하는데 그 가기까지가. 그치.
아니 근데 이게 바지 이게 손 주머니가 하나 꽂고 부르셨잖아요. 바지 기나긴 하루 지나고 아 그런 노래 불렀어? 뭐 전인권 선배 거 좋아하고. 김고은 배우님은 뭐 불러달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뭐 어떤 거 부르는지 아우 제목만 근데 얘기해 주세요. 아는 노래가 이만큼인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니래.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그 같이 가는 친구들이랑 가는 자리 아니고 이렇게 뭔가 작품에서 같이 가면 이제 처음 가는 자리면은 이분들과 처음 가는 자리면은 그냥 불러달라는 거 불러줘요. 그 솔직히 막 나서서 부르진 않고. 두 분이 어째 회식도 뭐 가끔 하시고 했습니까? 거기 할 때는? 저희 뭐 이제 촬영 끝나면은 이제 힘든 촬영 끝나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게 낙이잖아요. 그럼요. 그 겨울에 그 추운 데서 같이 고생하고 나오면 그럼 이제 뭐 민식 선배랑 또 이렇게 해갖고 또 뭐 국물에 또 한잔 하고 그런 낙이죠 뭐. 김고은 배우님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같이 그래도 왜냐면 혜진이 형 약주를 또 뭐 요즘은 옛날만큼 드시진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와 잘 마셔. 못 마시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 뭔가를 지금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채널 노래 좋아하고 네네네. 술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마이크도 잡으면 안 놓고 술도 많이 마시면 잡으면 저 잘 놔요. 잘 놓고? 왜냐면 저는 그 노래방 예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하는 노래방 예절 연달아 부르는 거는 굉장히 예의 어긋나는 거예요. 김고은의 노래방 예절 연달아 부르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되면 5명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불렀으면 여기까지 다 부르고 다시 가야지 턴이. 뭐, 무슨 말인지 알지? 알겠습니다. 이 턴을 중요하게 해야 된다. 정말 저는 예의를 잘 지키면서 노래방 예의 범절 한 턴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무조건 지켜야 돼요. 아무리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도 턴을 막 우선 예약하고 이러면은 우선 예약. 그 공부를 다음번에 안 가요. 예를 들어 저는 이게 딱 안 갑니다. 이렇게 4시간 했는데 혜진이 형이 자기 거 부르고 고은 씨 부르는데 옆에서 계속 뒤적거리더니 막 우선 예약을 이거 해요. 막 꼭 안 좋은 거 꼭 얘가 나야. 저번에도 뭐 아니 지금 둘밖에 없잖아.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뭐. 아유, 둘밖에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예를 들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쉴 때 얘기하시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푹 자고 일어나서 잠은 잘 자는구나. 그런 거 없어. 별 계획 없이 사는. 그러면 이렇게 이부자를 정리하고 뭐 집에 혼자 있을 때 씻습니까? 제가 좀 씻는 거에 인색한 편이에요.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오늘 뭐 아무 일이 없어. 오늘 아무 일이 없어. 예를 들어 뭐. 나만 나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쵸. 저는 아예 어그리. 뭐 아무도 안 보는다. 그리고 세이브 에너지, 세이브 어스 해야 되기 때문에 세이브 워터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뭐 딱히 뭐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루쯤 안 쉴 수 있죠. 하루. 그러고 그러면 뭐 일단 뭐 아침을 먹습니까? 아니면 뭐 뭘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거실로 나오긴 하나요? 네, 거실로 나오죠. 나오긴 나옵니다. 나 아침 뭐 먹어?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랄까 루틴이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없어? 먹고 싶은 거 먹고 아니 먹고 싶은 게 뭐 옆에 있어야 먹잖아요. 시키면 되니까. 주로 뭐 시켜 먹어? 아니 진짜로 궁금해서 그래. 저는 뭐 한식 시켜 먹을 때도 있고 뭐. 달라? 네, 달라요. 그러니까 막 꼭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루틴이랄 게 정말 전혀 없어요. 나는 있어. 그죠? 있으실 것 난 같아요. 있어. 형은 뭐야? 숭늉? 아니야. 콩자반? 아니야. 커피? 아니야. 안 캐쳐. 기대감 때문에 그래? 아니 요즘 생긴 게 저기를 먹어야죠. 올리브 오일. 그거 박진영 씨가 그거를 아침마다 공복에 드신다고 하시는데. 공복에 나도. 그런 거? 근데 유산균 저도 먹어요. 그래. 아니야. 그런 다음에 나는 이제 저거를 먹어. 그 야채를 씻어서. 야채를 드레싱 없이 그냥 풀떼기만 이렇게 먹어. 그런 다음에 삶은 계란을 2개를 먹어. 많이 먹네 뭘. 그거 진짜 루틴이다. 근데 건강에 좋은 루틴이네.
그렇지, 그렇지. 단백질이랑 뭐 어쨌든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뭐 요만큼 먹고. 이런 루틴이 있는 분들이 아침은 난 꼭 그렇게 좀 지키려고. 부러워. 왜냐면 어떨 때는 그 술 많이 먹은 다음 날은 그게 지키기 힘들거든. 그래도 지키려고 해. 그러니까. 아 그럼 진짜 나 PD님은 어떻게 일어나면 뭐 하루가? 저는 요 며칠 이불 정리하려고 이불? 노력 중이고 아침은 어떻게 드세요? 아니 바로 회사로 나와요. 저는 씻고. 아무것도 안 먹고 네. 여기 와서 아침에는 먹는 꼭 거야? 씻으시고. 아 저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자기 전에 씻을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좀 씻어 다들. 그러니까 자기 전에 씻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 아니, 그래도 그래도 출근을 하려면 네네네네. 이게 남자들은 머리가 눌리니까 이제 머리도 감고 하긴 해야 되는데. 양치 정도는 또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연예인의 하루, 유해진의 하루, 김고은의 하루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께 그래도 이런 부분 좀 이렇게 봐달라고 하면 재밌게 봐달라고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되게 그 흔치 않은 그런 색깔이기도 하면서 또 끌리는 그 스토리가 있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오시면은 아마 그런 색다름을 그리고 재밌음을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진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고은 배우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파면은 정말 극장에서 보시면은 색다르게 더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꼭 극장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네, 그리고 사운드나 이런 것도 왜 영화 같은 영화구나 이런 게 이제 약간 느껴지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 그런 게 있어. 아마 여기는 아실 거야. 여기는 아실 영화 같은 영화. 야, 그렇지 영화라면 저런 영화 같다 정말 이런 게 느끼실 거예요 아마. 꼭 그때 되면 개봉할 때 꼭 와서 극장에서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면 보러 꼭 오세요.